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와 마음 두 번째 시간, 뇌는 효과를 발휘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뇌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못 견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심리학이나 뇌과학적으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합리적이다 또는 어처구니 없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뇌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나치의 전범 재판이 한창이던 50년대, 60년대에 이제 그때에 이 60년대에 이 미국 예일대에서 이제 복종에 대한 행동 연구라고 하는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 그 프로젝트를 합니다. 복종 어떻게 하길래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라는 명령을 기꺼이 따라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복종에 대한 행동 연구를 하는데 뭐 설계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실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피실험자가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밀그램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험자한테 근데 당신이 버튼을 눌러서 점점 세게 누르면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버튼을 누르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스탠리 밀그램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실험자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피실험자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멈출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 피실험자는 실제로 이제 전기가 연결된 게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죠. 하지만 실험자는 이 피실험자가 자기 전기 충격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요런 이런 아주 실감나는 연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정도 생각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주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위험한 죽을 수도 있는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거다. 99.9%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상황은 아주 쇼킹했습니다. 65%, 그러니까 3분의 2가 최고 전압, 아까 여기까지 하면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한 데까지 스위치를 버튼을 눌렀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류 사회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우울한 충격적인 실험 결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멈추라고 항의한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이 실험이 다소 마사지가 많이 된 거다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그래도 실험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인간은 너무 쉽게 유도되더라, 따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이 인간을 고문하는 것도 이건 허가된 것이고 이것은 당국이 책임지는 것이며 뭐 이것은 올바른 것이며 이것은 권위 있는 명령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만을 죽음으로 뭐 이렇게 몰고 간 아이히만 같은 사람도 법정에서 보니까 정말 평범한 옆집 아저씨, 저 사람이 악인일까 싶을 정도로 평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악의 평범성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 상황에서 인간은 어처구니 없이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꼭 남에서부터 빌런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굉장히 우울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보다는 이 전기 충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의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걸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모시 윌슨이라는 사람은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들은 이런 무수한 자극과 반응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요게 조금 뜸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합니다. 한 400명 정도에 대해서 각각 이제 텅 빈 공간에다가 뭐 이제 이건 2010년이니까 스마트폰, 뭐 책 등등등등 생각의 연장을 다 없애고
혼자서 15분 동안 텅 빈 공간에 있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분, 아무것도 안 하고 15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어떠냐, 이제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불안 지수도 올라가 있고, 또 이걸 생각이 막 마구 날뛰는데 이걸 잘 통제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그램이 윌슨이 두 번째 좀 더 이제 심층 실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을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게 느끼는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거지 라고 그 불편함의 크기를 측정해 보려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이 고통으로 느낀다면 그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충격의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이건 뭐 450V가 아니고 9V, 뭐 약간 좀 이렇게 약간의 자극, 아주 조금의 불쾌감 정도, 위험한 게 아니고 요런 거죠. 요런 거를 뭐 정심심하면 딱 그거 하나 주는 겁니다. 15분 동안인데요. 15분 동안인데 결과도 또한 충격적입니다. 3분의 2가, 역시 여기도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스위치를 눌렀다는 것이죠. 얼마나 눌렀느냐? 15분 동안에 평균 7번 눌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분에 한 번꼴로, 맞죠? 2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눌러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인간은 전혀 자극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스러운 자극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와 버리는 거죠.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많이 뇌가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심한 것, 지루한 것,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뇌는 뭐 하고 싶어 하냐? 효과를 발휘하고 싶어 한다.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런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뇌는. 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뇌과학에서는 도파민 하이웨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충동을 일으키고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 아닙니까?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은 저 기저핵, 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전두엽까지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는 도파민 신경물질이 전달되는 다발이 있다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뭐 이제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뇌는 효과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윌슨의 실험을 돌이켜 보면 왜 사람들은 편안하게 그냥 쉬면 될 건데 그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뇌는 일단 이런 텅 빈 상태를 두려워한다. 마치 우리가 그 헤엄을 칠 줄 알아도 깊은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 그 물이 시커멓잖아요. 시프라톤 밑에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어떤 아무것도 없는 작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가운 금단 현상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한다.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뭐 도널드 헤이비라는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그 플러스 이제 자극, 그러니까 이거 촉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뭔가 느끼지 못하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까지 두려워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독방에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기 더해서 시각, 청각, 촉각을 완전히 차단하는, 뭐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끼게 한다든지 특수한 안경을 쓰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극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원래 이제 하루에 상당한 일당을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에서라도 잘 견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고 이튿날부터 포기자가 속출해서 아무도 7일 이상을 못 버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플러스 자극 자체를 박탈해 버리니까 심각한 지경으로 도달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집중력이 약해지더라. 집중력이 약해지고 산만해지더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제 자극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뇌가 자기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기억이 난다가 아니라 물밀듯이 쓰나미잖아요. 쓰나미는 뭡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수 없고 과거의 기억이 넘쳐나고 세 번째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지맙대로 연결되니까 기억과 기억이 이게 환각인 것이죠.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찾아오고 그래서 정신을 붙잡을 수 없더라. 정신의 붕괴, 멘붕이죠.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세 부르고 실험이 중단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거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명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호흡을 한다든지 전부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이거 초기에 겪어야 되는 현상이죠.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 첫 번째는 뭐 집중하라 그래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막 그 똑같죠. 기억이 막 이것저것 막 굴러 달립니다. 세 번째는 기억들이 제멋대로 엉켜갖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막 엉켜서 스스로 생각해도 뭐 말이 안 되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런 과정들이 명상 스스로 주저앉은 명상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초기 단계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그 실험실에서 피실험자는 정신이 붕괴될 정도의 그 공포를 맛보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돼 가지고 스스로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거 스스로 고문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이게 명상이거든요. 근데 이 명상은 이 실험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상태를 두려운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무념무상이고 잘 가라앉은 상태로 해서 삼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집중된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기를 열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갈망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상태가 진행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명상이 잘 되어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명상하는 사람은 주체적으로 자극을 단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실험자들은 타의에 의해서 자극을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체적 단절과 타의에 의한 박탈의 차이더라. 두 번째는 자극 박탈로 인한 자극 없음으로 인한 텅 빈 상태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참 좋은 상태야, 바람직한 상태야 라고 받아들이는지, 아니 나 이거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공포냐 평안이냐로 갈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아까 뇌는 뭔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이 보상중추, 쾌락중추라고도 하는데, 이 보상중추라고 하는 소위 그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저급하게는 뭐 생리적 충동, 저급하다고 아니고, 제일 밑에 생리적 충동, 그 다음에 심리적인 또는 육체적 쾌락,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고도의 정신적인, 합리적인 동기부여, 뭐 이런 그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 전부 다 도파민이 드라이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도파민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쾌락과 중독의 고속도로라고도 사실은 하죠. 이게 쾌락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어쨌건 이제 뇌로 보면 제일 밑에 뇌간에 있는 기저핵에서 이 변형계 척좌핵, 그 쾌락 중추죠. 그 다음에 전전두엽, 이렇게 해서 이제 뻗어 있는 도파민 하이웨이가 뇌 보상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상 중추야말로 뭔가 효과를 발휘하고 효능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뇌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제 한마디로 효과성을 추구하는데, 근데 이제 효과성을 추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들이 막 있어야 될 거니까, 뭔가 재료를 가지고 그 목표를 추구해야 되니까 자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뇌에게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 목표고, 대상이 되는 목표고, 그다음에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목표가 없다든가 또 자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뇌가 견디기를 어려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무자극보다는 불쾌한 자극이라도 그게 죽지 않는다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기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자극보다는 차라리 불쾌한 자극을 원할 정도로 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아무 자극도 없는 상태, 정지한 상태를 견뎌내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이냐? 그건 아닌 것이니까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그 뇌의 이러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혹은 특성을 현대 사회가 매우 잘 이용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대 사회는 우리를 잘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뇌는 효과 지향적이다, 뭔가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대 사회는 첫 번째 시간에 경험 중심적인 결과 사회라고 그랬죠. 경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의미 있는 가치로 내세우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험이 몰려와서 인간은 하나의 경험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는 못하고, 나 그거 해봤어 라고 하는 체크 중심으로 그 결과만 체크하는 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경험 사회가 되지 못하고 결과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자본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의 그 경험 중심적 결과 사회와 그 효과를 지향하는, 뭔가 자기 효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뇌가 어떻게 되냐면 환상적으로 조합해서 현대 사회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사회가 제공하는 엄청난 경험을 폭식, 마구잡이로 개걸스럽게 경험한다, 폭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방에 보면, 푸파 하는 거 보면 하나를 잘 음미하면서 정말로 맛있게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딱 타이머 누르고 10분 만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이나 체험은 없어지고 이제 체크리스트가 되어버린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자극의 쓰나미에 둘러싸여 있는 그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다양한 정보와 자극이 있고 그걸 나는 이렇게 내가 클릭하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봤다, 이것도 봤다, 이것도 했다라고 하는 결과 사회, 결과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형식과 실질을 구분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진짜 편집권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형성된, 부추겨진 그 세상이 우리에게 밀어넣은 욕망을 나의 욕망이다라고 또 착각하도록 우리가 유도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이것도 유튜브지만 페이스북,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 카톡 이런 거를 우리가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판을 벌려놓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판에 소비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뭐 이랬든 저랬든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소비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역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나의 편집에 의해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 트래커들이 우리 눈동자의 움직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글자, 어떤 그림을 보느냐를 가지고 다시 이거요 라고 내어놓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세계를 우리는 구성한다. 이게 이제 좀 불교적인 입장하고도 상당히 이제 경험적으로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튜브를 놓고 여러분이 구독을 뭘 했고 그 다음에 알람을 어떻게 설정했고 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튜브와 저의 유튜브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편집에 의해서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는 팩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곧 나다. 내가 먹는 게 나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보는 것이 곧 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편집이었고 현대의 그 IT 기술은 나의 그 선택과 편집을 매우 증폭시켜서 그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런 판단을 안 하죠. 그게 관심 있어? 그러면 그것을 증폭시켜서 계속 나에게 쓰나미처럼 밀려들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조금 2%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텅 빈 상태를 뇌가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이게 텅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 나쁜 건가 재앙인가?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명상 얘기를 이제 이미 했지 않습니까? 비싼 상태로 가는데 명상은 그런 상태를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열망해서 찾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뭡니까? 거기서 편안을 누리고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는 이런 특성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자극이나 감각 박탈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의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텅 빈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무자극이라든지 고립이라고 하는 이 텅 빈 상태를 위험 혹은 공포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자아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자극에 대한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 일련의 체계 시스템을 나다, 자아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의 공포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텅 빈 상태로 웬만해서는 뛰어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필사적인 탈출을 하려고 하죠. 사람은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로 관심을 바꾸려고 하고 새로운 걸 찾아 나서고 새로운 자극에 몰두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지어 그것이 불쾌한 자극이라 할지라도 없는 자극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감각 박탈 실험의 텅 빈 상태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면 명상을 통한 텅 빈 상태는 이제 경에 의하면 이런 거죠.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 숲 속에 들어가서 자 육근을 다스리고, 즉 시각, 청각, 체감각 등등 미각, 촉각, 뭐 이런 생각, 이런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워라 혹은 밖 감각을 절단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라, 감각을 단절시켜라, 그리고 이제 마음을 텅 비우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자극 반응 시스템 사고 과정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 명상이 이런 거예요. 명상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미쳐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심적 타격을 받는다면 명상은 수천 년 전에 없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텅 빈 상태를 기꺼이 즐거이 갈망하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명상자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텅 빈 상태는 공포가 아니고 애써 찾아서 얻은, 그죠? 애써 찾아서 얻은 평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또 다른 경험, 뇌는 심심한 것도 못 참지만 때로는 완전히 텅 빈 이런 것을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추구를 해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텅 빈 상태의 추구 대열에 유명한 철학자나 영성가, 종교가들이 있죠. 예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뇌가 결국 우리는 이제 그 대칭성의 원리에 따라서 혹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또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원리에 따라서 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효과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정반대 180도 반대편에 있는 특성, 즉 텅 빈 상태를 뇌는 때로는 원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효과성과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상태를 교차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현대사회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효과성 중심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잠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텅 빈 상태를 이해하고 텅 빈 상태를 균형감 있게 구현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류의 그 철학자들은 이 텅 빈 상태를 어떻게 상상하고 갈망하고 때로는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